네, 크립토 초대석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와 또 내년 전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민티드 김형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사 민티드에 대한 좀 자세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는 김영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또 방송 출연하고 하니까 뭐 방송인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민티드라고 이 디지털 자산 토탈 솔루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티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든지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주력 업무로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라고 한다면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이 블록체인 기술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 프로젝트, 쉽게 얘기해서 이 재단 운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행한 코인의 토큰 생태계가 어떻게 네.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로드맵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을 하느냐. 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 백년지대계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장시간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 로드맵을 하나씩 지켜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네. 정해진 계획을 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또 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혹은 이 코인에 사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코인이 됩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비단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을 또 이제 발행하는 발행하고 사람,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내부적으로 뭐 대표에 대한 어떤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만한 사업인가. 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수년 뒤에 이 사업을 또 주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대에 계속해서 컴팩트 디스크라든지 플로피 디스크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또 사용을 하는 업종도 있긴 하겠지만 그 회사가 결코 성장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또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2020년도에, 22년도에 이 법률적으로 문제 일으킨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고 내지는 이 코인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현재 네. 이 법적인 이슈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법적인 리스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안전하게 만들어진 코인이다. 네. 등에 대해서도 그 발행된 국가 베이스로 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 이용자라고 한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네. 어떤 전반적인 반응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네. 특히 이 플랫폼을 실제로 이용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이용 경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이 사업의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다각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사 민티드에 대한 자세한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얼마 전 저희 MBN TV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을 또 민티드에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또 어땠는지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이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전문가 네. 과정을 저도 원장으로서 직접 또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지금 또 나와 계신 우리 김동완 앵커님 네. 께서도 굉장히 또 양질의 또 정말 이 심금을 울리는 강의 또 진행을 해주셨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업계에 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네. 위해서 만든
커리큘럼이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강의를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또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좋았을 만한 내용으로 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그때의 내용이죠. 네, 저기 네. 보시면은 정말 저희가 이번에 모시고 오기 어려운 분들로만 네. 해서 총 10강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 이해붕 업비트 오, 투자자 네. 보호 센터장님도 오셨고 네. 강두식 빗썸 투자자 보호 실장님도 오셨고 네. 저희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네. 변호사님, 카이스트의 박성혁 교수님 등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특히 한 커리큘럼 안에 업비트와 빗썸을 둘 다 모셨다라고 네. 한다라는 건 네네. 이거는 업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일인가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반응 자체도 이 수강생분들이 정말 이번에 뭐 강의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 또 반응을 해주셨고 네. 특히 이 교수님들께서 강사진 분들께서 정말 이 한 분 한 분에 좀 집중을 해주실 수 있는 네.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뭐 원장으로서 이번에 저런 과정을 진행한 제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충분히 평생 자랑하고 다닐 만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변호사분도 계시고 또 예.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카이스트 교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번에 미처 참석을 못한 분들께서는 또 2차 과정이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향후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앞으로 연간 한 4회 정도 분기마다 한 네. 번씩 좀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지금 1기 과정 때 강의를 진행해 주신 강사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실 거고 물론 또 그때도 우리 김동환 앵커님도 또 모시고 싶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김동환 앵커님을 제외한 나머지 9분을 또 어떤 분을 또 모시고 올까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좀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도 저희가 조금 전 코너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는 전망을 내주셨기도 한데 그래도 이 좀 하락기지만 그래도 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게 신용평가를 만들기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업계인으로서 좀 궁금한 점이 네, 신용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네.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네. 아마도 추측컨대는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민티드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라는 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이 신용평가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신용평가를 보기 이전에 네.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일단 이 코인 시장 자체는 투자자로 제일 먼저 경험을 했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지만 이 거래소를 이용을 하고 또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일단 저부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지표가 많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 신용평가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정말 궁극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것만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신용평가를 하고 코인마다 등급을 또 내주는 데 있어서는 그에 따른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공신력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정말 이 결과적으로는 등급 하나만 가지고 투자자가 이 코인에 투자를 해도 안전하겠다, 위험한 일은 없겠다라는 걸 좀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아무리 또 좋은 코인이다 아니면 위험한 코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돈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가 실제로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하기 전에 A등급이다 혹은 2등급 혹은 F등급 손대면 안 되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직접 확인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뭐 전문가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이른바 이 선동이라고 하죠. 선동 혹은 각종 어떤 퍼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의 특성 자체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적어도 음. 예를 들어서 이번 5월 달에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루나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만 시켜줬다 하더라도 네. 피해자는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 신용 평가 업계에도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이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연도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또 이 신규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또 많았을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 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 한다면 특히 2021년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올해 장이 재미는 없었다. 네. 라고 정말 생각을 할 쉽지 수가 않은 한 있거든요. 해였죠. 네. 정말 온건하게 돌려 얘기했을 때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일수록 좀 피해가 많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2020년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굳이 안 일어나도 됐었던 일들이 네. 이상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나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네. 그 뒤에 뭐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할 거다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전망을 내놓은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장에 업비트나 빗썸이 파산할 거다라는 생각은 쉽게 못하는 것처럼 이 FTX가 무너질 거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은 못 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추가되는 규제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규제안을 넘어서 이 규제안을 확정 짓기까지 걸린 그 수많은 시간들, 이 시간들이 전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잃어버린 1년이 되는데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닥사에서 또 위믹스를 상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측이 너무 어렵다라는 네. 것 자체도 이 투자자들에게 좀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가장 최근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기도 했었죠. 23일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동안 또 유예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서 또 내년 그리고 내후년 시장은 어떨 것인지 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 투자뿐만이 아니라 기관급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자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업계 차원에서의 기대감도 좀 많이 증폭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올해 안으로 이제 한정했을 경우에 예.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 투자자 네. 플러스 뭐 대충 보니까 한 전체 투자자의 2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한 36% 정도는 반토막 이상, 50% 이상 손해를 봤다라는 예. 응답이 있던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내리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언제 샀던지 사실 손해를 보기 쉬운 네. 조건이었을 텐데 그런 예. 측면에서 올해가 유독 좀 코인 투자자들에게 가혹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2023년에는 어떻게 시장이 좀 나아질까요? 2023년에는 분명히 좀 시장이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만 이게 단순히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초반부터 시장이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느 정도 이 크립토 윈터, 겨울의 시기가 지나고 또 얼음이 녹고 봄이 오는 시기를 한 하반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앵커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어느 시기에 특히 올해 들어서 어느 시기에 코인에 투자를 했든지 간에 계속 내리막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정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메이저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했을 때 좀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도 좀 많이 똑똑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를 추구를 한다라는 게 좀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정말 극과 극인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코인 하나, 알트코인들 시장에서 말하기를 흔히 속된 말로 네. 뭐 잡주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말 몇백 % 이상의 수익을 얻었거나 아니면 정말 루나 코인처럼 뭐
마이너스 99.999% 네. 이런 네. 수치가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뭐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내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 규제안도 좀 많이 가시화가 될 거고요. 네. 특히 이 업계에서 내놓는 자율 규제안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간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민티드의 신용 평가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내년 시장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또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정말 유독 투자자분들에게는 가혹한 그런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지털 자산 과세안이 2년 유예된 게 최근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 관련해서 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돌 수 있을까요? 내년 시장에는. 일단은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이 유예안이 과세안이 유예된다라는 거는 사실 업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예상을 하던 네.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당장에 지금 이 과세안을 적용시키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이 과세안을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벌었다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세금의 어떤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하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독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결과가 A로 나타날 거야 하고 정말 오랜 시간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B로 네. 나왔다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유독 많았거든요. 네.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세금 걱정이 좀 많이 줄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유동성도 시장에 좀 많이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 이 유동성이 무작정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좋게만은 또 볼 수가 없거든요. 아, 네. 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건전화가 된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들이 좀 늘어나는 게 이 시장 자체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제가 생각할 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NFT 시리즈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지만 네. 사실 네. 지금 뭐 다 95%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예, 그렇죠. 더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예, 아마 이제 민티드의 신용 평가는 NFT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각지대를 좀 채우는 예,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민티드의 내년 계획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실제로는 단순히 2022년 한 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시장이 건전화가 되었냐,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속된 말로 이 사기꾼들이 많이 줄었냐라고 한다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코인들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성 혹은 흥행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방위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23년도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대형 거래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단 시장에서 800만에서 지금 1,500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느 거래소에 있는 어떤 코인을 구매를 하든지 간에 이 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권도영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현존하고 있는 90%의 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네. 라고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한 바가 있어요. 네. 네. 근데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지금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한 말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지금 단순히 상장되어 있는 코인뿐만 아니라 발행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이런 코인들의 90%
정도는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코인 딱 10%만 남겨놓고 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 2023년에 민티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그 자체가 음. 2023년에 민티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 신용평가사 민티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내년 크립토 시장도 참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투자자 보호에 좀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